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Desde el hondo crisol de la patria se levanta el clamor popular, ya se anuncia la nueva alborada, todo Chile comienza a cantar, recordando.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Ejemplo lo hiciera inmortal, enfrentemos primero a la muerte, traicionar a la patria jamás. Venceré. 요즘에 007, 007의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 007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 혹은 가상의 적이 수시로 바뀝니다. 냉전 시절에는 물론 공산권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테러 조직으로 되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보면 내면의 적과 싸워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거기도 하고, 원작이었던 이안 플레밍의 그런 것들이 소재가 바닥이 나니까 다른 것을 원작 바깥에서 소재를 구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그 단계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즉 007이 시대의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시리즈가 수십 년 동안 거치면서 운동도 마찬가지죠. 독재 정권이 탄압하고 있을 때는 반독재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세 때문에 힘든다 그러면 외세 배격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외세 배격도 그렇고 민주화도 대강 이루어졌으면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 독재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부터 환경운동을 해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문제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 하면서 지구는 우리 세상은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반공해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주실까 하고 있습니다. 서정민갑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장황했다, 그죠?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뺏으셨네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예. 네. 이런 상도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예. 서정민갑 선생은 평소에 페미니즘이라고는 할까요? 네. 어머님 성이 정. 네. 인 거죠. 원래는 서민갑.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서민갑이었습니다만 네. 그런 것. 그리고 한때는 육식을 멀리 하셨었어요. 네, 채식을 한 5년 정도 했죠. 예. 지금도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채식을 하신 적이 있고. 네. 예. 남녀 평등 그리고 채식. 그리고 서정민갑 선생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보에 대한 열망인데요. 네, 부끄럽네요. 예. 그것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그런 엄격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미리 명토 박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반공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죠? 네, 반공해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음반이 있더라고요. 네. 제목이 여러분 공해는 이라는 음반인데요. 여러분 공해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서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공해는 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겠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제목의 테이프가 있는데 네네. 1986년에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이름으로 발표된 테이프입니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문협 민문연은 아니네요. 다른 건가요? 민문협이 발전돼서 이후에 민문연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체는 네.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 있지만 네. 실제로 이 테이프를 만든 분은 박치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치음. 네, 이야, 박치음. 죽인다. 아니, 본명이에요? 예, 본명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니, 박치음이는 왜냐하면은 음악가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두 글자는 박치고요. 네. 뒤에 한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음치입니다. 아, 네. 어쨌든 이분은 서울대학교 네.
77학번인데 네. 공대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이분이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동아리가 네. 그 서예반이었습니다. 서예반. 네. 그랬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서예반이 네. 동아리방에 같이 썼대요. 메아리랑. 아, 노래패 메아리랑. 네. 근데 이 박지흠 씨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을 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곡을. 네. 아. 그래서 뭐 부끄러워서 발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네, 곡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메아리에 있는 멤버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지고 네. 그러면서 메아리의 멤버가 돼서 같이 활동도 했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초기에.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경호 씨 같은 그 메아리의 회장이었자 이후에 노차사의 그 대표였던 이경호 씨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경호. 네네. 당시 80년대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에 다녔었죠. 네. 이분이, 네. 아, 이병철 씨. 아, 이병철 씨 말고 이경호 씨라고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네. 그분이 이제 초기에 노차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네. 그건 이후의 얘기지만 네.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메아리에서 불렀던 어떤 네. 초창기 포크 가요 같은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시면서 네네. 계속 자기 노래를 만드셨고 네.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히트곡이 몇 곡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반전반할까라든지 아. 가자가자로 널리 알려진 전진가. 아, 예, 예. 예, 그리고 내 사랑한 반도. 그 중에서, 반전반할까는 저도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렇죠. 제국의 발톱이 시작해서 반전반할 양키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전공을 계속 하셔서 네. 석사 박사 다 하신 후에 순천대학교 교수로 지금 계시거든요. 예, 전공이 뭐라 그랬었죠? 무기진료공학과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부럽다. 저도 공대인데 네. 산업공학과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저는 전공을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분은 계속 몇 년 동안 뺑이치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네.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참 뭐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 노래도 네. 잘 만드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래요. 일단은 노래 우리가 한 곡 듣죠? 예, 들어야 될 노래들도 많으니까 네. 맨 처음에 어떤 곡을 듣겠습니까? 이 테이프에 담겨 있는 곡들이 그렇게 신나는 곡들이 많지 않아서 네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네네.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의 곡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전곡이 박치흠 씨가 만든 곡입니까? 네, 그렇죠. 네, 생명의 강. 여러분 공해는 이라는 그런 음반. 테이프였죠, 그때? 네, 테이프죠, 당연히. 1986년작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누가 예감할 수 있느냐 새벽 벌판을 저 구름을 숨겨진 채로 드러남이여 어그러지는 사력이 흘러 시작도 끝남도 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무거운 하늘 깨뜨려 흘러 흘러 시작도 끝남도 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흘러 이 척박한 땅을 적시고 흘러 흘러 한만큼이나 쌓이고 쌓여 흘러 흘러 무거운 하늘 깨뜨려 어느 누가 거역할 수 있느냐 가을 하늘을 여는 저 흐름을 우린 대로 거둬들인 아우러지는 부드러운 이여 야, 여기 이무련 행진곡 이 순서를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의아해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에 지금 음악들을 소개해주고 계셨습니다만 일단 음질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예, 선동가도 아니고 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상대 내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음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은 이 박치흠 씨가 네. 나름 음악적 훈련을 꽤 오랫동안 쌓은 분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면서 어떤 다양한 내공이 네. 축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분이 일단 그 메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는 김민기 씨를 만납니다. 아, 예. 네, 김민기 씨를 만나서 79년 즈음에 김민기 씨가 만들었던 공장의 불빛 네네네. 테이프 만드는 또 관여를 또 하셨었고 아, 관여, 그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뭐 도움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김민기 씨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존경심과 네. 그 뭐랄까 경애를 경외. 네, 경외를 표하시던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는 네, 얘기군요. 네, 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분은 민중가요 쪽 작업보다는 그 마당극 쪽에서 네. 그 마당극의 어떤 음악 같은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네. 일을 하면서 국악적인 어법을 좀 익힌 것 같아요. 국악적인 어법, 좀 대중적인 어법을 익히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알려졌던 전진가 같은 노래를 네. 만들어서 나름 또 그
자신의 창작력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또 자신감도 좀 갖기도 하고. 가자 뭐 이런.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래랑은 저는 전혀 다른 지금 노래도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하셨죠. 네, 기타도 연주를 하시고. 굉장히 구수하죠. 네. 네. 노래 이거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자기가 만든 노래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잘하는 그런 77학번이면은 이 당시 30이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 네. 이때 얘기인데 해금도 도입을 하고 물론 네. 이제 해금이 지금 다른 악기랑 서양의 저 관점으로 본다면은 화음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해금을 연주하신 분도 최태원이라는 예. 이후에 국악과 교수를 하시면서 어떤 퓨전 국악 내지는 국악의 현대화를 위해 굉장히 앞장서시고 또 좋은 작업을 많이 하셨던 이름을 떨치게 되는 분이죠. 이분은.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음악적으로도 좀 더 네. 짜임새가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만 생명의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해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박지흠 제작 1986년 이용복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용복 스튜디오는 그 당시에 네. 대중가요로 활동했던 이용복 씨와 연결이 돼서 네. 그분의 스튜디오를 썼고요. 그리고 건반도 유호준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평화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래요? 네. 그런 분이 이제 뭐 너희 좋은 일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이호준이 아니고 유호준. 네네. 그렇군요. 아니 이용복 선생은 김민기 선생과 인연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쵸. 아시다시피 긴 밤지 세우고 양희은의 아침 이슬에 기타가 2대가 나오는데 찰랑찰랑거리는 12줄 기타가 바로 이용복 선생의 기타죠. 그쵸. 예, 클래식 기타는 김민기 선생이 연주했고요. 그때는 포크 가수들이 서로 뭐 생각의 차이가 있건 없건 네.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연이 돼서 이 테이프 제작에 김민기 선생님께서 도움을 또 준 거 아닐까? 이용복 씨한테 연결을 해주거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강이라는 이 노래는 네. 당시에 그 조용필 씨가 생명이라는 예, 곡을 그래요.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뒷얘기로는 이제 그 김지아 씨의 생명사상 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지흠 씨가 들어봤는데 네. 뭔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하더라고요. 조용필의 생명은 5.18 얘기였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뭘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다음 곡은 이 앨범의 타이틀 그래요? 곡인 여러분 공예는 이라는 곡을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해는 네네. 알겠습니다. 듣고 얘기 나누죠. 네. 여러분 공예는 생명의 변질 왜곡 억압 파괴이며 공예는 생태계를 도망내는 절단기이며 하여 공예는 죽음으로 질주하는 완행열차 여러분 공예는 공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든 건강 공해는 식탁 위에 침묵의 살인자 공해는 농부의 어부의 뼈를 깎는 기생충 공해는 태야의
목에 걸린 올감미 소비의 사생아 독정의 쌍생아 공해는 다 기업의 무지개색 그림자 공해는 민주의 더 통일의 뼈 해방의 고리 공해는 신제국의 전천후 발자국 여러분 공해는 억압하게 공해는 병든 건강 공해는 죽음으로 공해는 억압하게 여러분 공해는 새들이 울지 않던 그날 봄은 침묵했고 강이 죽어간 그 가을 열매를 거둘 수 없었네. 땅과 강과 바람을 버린 그날에 땅과 강과 바람을 인간을 거두지 않았네. 검비 쏟아지던 그날 여름은 절망했고 바람이 얼어붙은 그 겨울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네. 땅과 강과 바람을 버린 그날에 땅과
땅과 강과 바람을 버린 그날에 땅과 강과 바람을 인간을 거두지 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 공연은 이 노래는 뭐 저 혼자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기타 한 대를 가지고 블루스 선포도 선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매우 좀 복잡한 곡이네요. 그렇죠. 나름 네. 음악적인 내용을 뽐내려고. 예, 하신 것 같기 근데 때문에. 악기가 받쳐주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션들이 갖춰져 있었으면은 좀 더 짜임새 있는 음악이 됐었겠습니다만, 그 이분은 뭐라 그러나 음악적인 자존심, 뭔가 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글쎄요, 80년대 초반에 어떤 민중가요가 정형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뭐 새벽이라든지 이런 쪽 혹은 또 노동가요 쪽에서 만들어진 노래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결이 다르네요. 네, 결이 다르죠. 실제로 이분은 이후에도 혼자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든지 뭐 네, 네. 형루망운이라는 개인 음반이라든지 혹은 또 올해는 원일 씨가 감음악 감독을 맡았던 화음음악제라든지 이런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혹은 또 사회적인 무슨 메시지가 음악제요? 있는 화음음악제. 화엄. 화음음악제? 아, 네. 불교네요, 그러면. 네. 그 화엄사에서 했던 네, 네. 종교음악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올해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굉장히 좀 바운더리가 넓게 하셨던 분이시죠. 네, 한편 침묵의 봄에는 윤선의 왜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이무련 행진곡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그 윤선의 씨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떻게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네. 노래를 한다길래 아이 설마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노래를 되게 잘해서 네. 깜짝 놀라서 이 작업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민주화 운동이나 변혁 운동 세력들에게 네. 이 반공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주목받는 운동은 아니었죠. 그렇죠. 예. 당시 반공해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에서 일하시는 최열 씨, 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던 그리고 환경운동 한국에서 환경운동을 대중화시키는데 예, 크게 예. 기여하신 최열 씨가 그때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공추련이라는 단체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을 네. 텐데 하지만 그런 단체가 있었지만 널리 알려진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하는 분들에게서도 이 반공해운동이라고 하는 건 약간 배부른 소리처럼 그렇죠. 지금 전두환부터 몰아내야 되는데 네네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또 86년이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해진 측면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당시에 환경적인 의제나 사건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 온산이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비철금속 단지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네, 재련소나 이런 네, 데서 온산 재련소. 여기에 그 공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됐었고 이때 공출연 최열 씨가 이끌었던 이 공출연에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했죠. 예. 그러면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반공해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높아졌을 때인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만 해도 반공해운동 하면 뭐 쓰레기나 잘 줍고 이런 정도였던 인식이 보통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지아의 생명사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결부돼서 네. 실제로 공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박치흠 씨 같은 경우는 이 공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네.
아울러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공적인 해가 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런 네. 세력들이 있다. 그것이 지배 세력이고 지배 계급이라고 좀 봤고 그런 문제들까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산 뱃노래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소개하실 음악은 어떤 겁니까? 다음에는 노가바 같은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네. 신희망가라는 노래인데 네. 아시다시피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노래를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사를 바꿨고 반주를 해금으로 해가지고 네. 조금 다른 분위기를 좀 내봤는데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공예 문제와 관련된 가사를 얹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희망가 한 곡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곡을 같이 하겠습니까? 네, 한 곡 더 얹어서 네. 반공예 운동가라고 하는 네. 곡이 있는데요. 네. 이 곡은 좀 행진곡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반공예 운동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가사를 예. 담고 있는 노래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듣게 될 투사의 유언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투사위원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 맞습니까? 그 노래 맞는데 그 노래를 이제 조금 이따 듣도록 하죠. 예, 한 평생 후회 없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희망가 그리고 반공예 운동가 이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를 만났으니 꿈도 희망도 거두니세 더불어 살아온 텅 빈 백전에 아이들만 모신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내 고향 어디로 갔나 황홀에 목매여 꺼이 울어예는 갈매기야 느냐 고향이라네 고향이라네 못 나도 고향이라네 백구야 벌벌 나지 마라 내 고향도 이곳이라 동방의 금수강산 생명의 천지 이 땅을 지키려는 민중의 항성 죽음의 강줄기
살아 비치는 날 민주의 날이 온다 통일의 날이 온다 반공해 운동에 대열에 서서 승리를 향하여 끝없는 전진 동방의 금수강산 생명의 천지 이 터를 지키려는 민중의 함성 죽음의 강줄기 살아 부비치는 날 민주의 날이 온다 통일의 날이 온다 반공해 운동에 대열에 서서 승리를 향하여 끝없는 전진 하하, 이게 반공의 운동가에서 이걸 들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 박지흠 씨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인지 아니면은 뼛속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통의 가락, 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수한 게 있죠. 구수한 게 있어요. 구수한 게 있고 뭔가 전통적인 리듬 같은 것들이 목소리에 배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구성지다고 할 표현이 서울 출신은 아닌 것 같아. 네. 서울에 만약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에 예를 네. 들면은 뭐 할아버지가 옛날에 국가를 하셨다던가 어머니께서 뭡니까 국국 여성 국국을 하셨다던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오는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박지흠 씨가 제작을 했었던 민중문화협의회 이름으로 발간했던 그런 여러분 공해는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열 선생이 당시 환경운동을 대중화시켰던 분 뭐 중에 주역이었습니다만 이분은 최근에 그러니까 7.1 동지회라고 하는 71년도에 군대 제적을 당하거나 해서 강제 입영 당하거나 또 옥살을 했었던 그런 대학생들 계셨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대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말로키 운동을 하셨대. 자기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다 말 놓고 지내자고. 네. 뭐 이분이 주로 이제 수혜를 입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다녀온 다음에 남들은 다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할 때 이분은 그 당시로서는 뜬금없이 환경운동 하겠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었겠네요. 네. 근데 평소에 서정민갑 선생은 환경에 대한 감수성, 여성에 대한 감수성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뭐 그냥 남들만큼이죠. 그냥 예, 겸손의 말씀. 알겠습니다. 음악 얘기는 계속 합시다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노래를 우리가 5곡을 들었어요. 네, 네. 2곡이 남았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에 들을 곡은 온산 뱃노래라는 곡인데요. 그 예. 곡과 전문가의 삽을 싣고라는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 노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노래만 들려드리지만 네. 사실 이 테이프에는 노래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신앙송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송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테이프들을 보면 극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메시지를 좀 더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하는데 이 테이프에서는 하종호 씨라든지 김정환 씨 이런 분들의 신앙송을 네. 넣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신앙송보다는 노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노래들만 가져왔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신앙송이 함께 신앙송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신앙송 중에는 박경태 교수, 네,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 대학교에 네. 제가 말 좀 버벅거리네. 성공회 대학교에 지금 김창남 선생과 함께 네. 재직하고 계시면서 노래패러도 활동하고 계신 네네. 박경태 선생이 신앙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학생이었을 때인가요? 아니면은, 학생은 졸업했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졸업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실 때였던 것 네. 같은데 예. 지금도 꽁지 머리를 묶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운동 좋아하시고. 그렇죠. 스포츠맨에다가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김창남 선생과 또 한 분이랑 이렇게 해서, 김진혁 선생이죠. 이 세 네. 분께서 이진엽인가? 더숲 트리오라는 네, 팀을 더 숲트리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익사를 제가 이 가수 활동을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머리로 하고 있다라는 유머를 구사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 강의 그 사월 씻고 이 노래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네, 먼저 그걸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이 제목을 들으면 네. 그 유명한 정희성 시인의 시 네. 전문강의 삽을 씻고와 제목이 똑같으니 그 시를 노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저문강에 삽을 씻고 하룬 일 뒤돌아보면 추운 땅 썩은 강에 땀만 흘리고 한숨과 더불어 돌아갈 밖에 저문강에 하얀 날개 강에 땀만 흘리고 한숨과 더불어 예,
남녀 듀엣으로 불렀었는데 이 음악 들으니까 그 건반을 지금 쫙 스트링이라고 하죠. 쫙 까는 이런 스트링이 네네. 아니라 그 단선율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군요. 빈 구석이 많은 동양화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주는 곡이었습니다. 저문강에 삽을 싣고. 예, 원래 정희성 선생의 그런 절창인 시가 있었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들도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박지흠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예. 편곡과 건반은 유호준, 당대 그 사랑과 평화 출신의 그런 건반 주자였다고 했습니까? 네네. 그럼 엄청난 분이 붙어 있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예, 온산 뱃노래를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네. 실수 파일 놓쳐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내지는 혹은 또 다음 방송 때 제가 한번 예.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오늘 마지막 곡은 투사의 유언이라는 곡인데 투사의 유언. 이 곡은 박시흠 씨의 히트곡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많이 불렸었고 네. 이후에 꽃다지가 리메이크를 한 적도 그렇습니다. 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테이프에서는 흥미롭게도 부제가 있어요. 투사의 유언에 네. 건전가요라는 부제가 있는데 네. 알고 계시겠지만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음반에는 네. 건전가요를 다 모두 한두 곡씩 넣게 되어 있었잖아요. 의무사항이었죠. 그랬죠. 네. 어야 둥기둥기, 네. 우리의 소원, 시장에 가면 네. 뭐 이런 노래를 넣어야 됐었는데 일종의 이제 비꼬는 비아냥대는 패러디의 의미로 투사유원에도 네, 네. 건전가요라는 부제를 붙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네. 이게 이제 이 테이프에서 처음 담긴 버전이 바로 이 곡인데 네. 조금 달라요. 어떻게요? 멜로디나 이런 선율 같은 것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가사가 좀 널리 알려진 과정에서 가사가 일부 바뀐다든지 네. 리듬이 조금 뭐 당김음 같은 게 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곡도 그렇게 좀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흠 씨의 어떤 구성진 네. 목소리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들어보면 그 꽃다지가 부르거나 이후에 시위 과정에서 불렀던 투사요원과는 좀 다르게 네. 정말 그 막걸리 한잔하고 부르는 그 느낌이 강하게 풍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투사의 유언. 그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의 투사의 유언은 어떠했는가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네. 이 음반을 만들기 이전에 박시흠 씨가 네. 노래극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노래 극이요. 그 노래극 제목이 청산리 벽패수야였습니다. 예? 청산리 벽패수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였나요? 성산리 벽계수야는 있었는데. 네, 청산리 벽패수야를 패러디해서 네. 청산리 벽패수야. 피수.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제목의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걸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당시 상근자였던 정희섭 선생이 네네. 그걸 보시고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의 테이프를 만들어보자 네. 라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이 테이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당시에 알겠습니다. 예. 그 박지흠 선생이 벽패수라는 가명을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벽폐수. 네. 참 벽계수와는 전혀 다른 예, 뜻이군요. 웃지 못할. 네. 예,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언급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아실 만한 분도 있고 모르실 만한 분도 계십니다만 그분들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소개해 주지 못하는 게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모두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성하게 우리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투사의 유언 들으면서 오늘 서정민갑의 임유란 행진곡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간다 못다한 일들은 가슴에 품고 나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랴 또 다시 투사가 되어 투사가 되어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가리 내 갈 길 오직하나 투사의 길이다 나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랴 또 다시 투사가 되어 투사가 되어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가리 내 갈 길 오직 하나 투사의 길이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